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누트로픽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심은 아마 많은 부분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분야는 논문이나 연구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되게 대부분이 다 과거 오래된 연구들이 많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어서 최대한 그런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들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트로픽스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내추럴이든 신세틱이든 어떤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약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벌써 한 50여 년 전에 사용됐다고 하는 용어이고, 컬렉티브 텀으로서 여러 가지 약제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관련된 지침에는 한 가지 약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대상 약제를 적고 있는데, 카르니틸이라든지 시티콜린, 옥시라세탐, 콜린 알포스레이트 이렇게 아마도 되게 친숙하신 약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부 아시겠지만 카르니틸은 이미 급여가 삭제됐고 이제 더 이상 필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되었고, 옥시라세탐은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고, 콜린 알포스레이트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으면서 임상이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 가지 약제들을 다 리뷰할 수는 없고, 가장 그래도 현재 필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옥시라세탐과 그리고 콜린 알포스레이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코, 요 세 가지 약제가 그래도 외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각각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코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약인데요. 그 성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어서 플라본을 포함해서 이제 안티옥시던트와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사실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 세버럴 서큘레이션을 호전시키고 안티인플라메토리 이펙트가 있고 안티옥시던트 프로퍼티를 가진다 해서 사실 많은 인디케이션으로 이명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인지장애 각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메커니즘이 딱 하나가 아니라면 각각의 이펙트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거꾸로 해볼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브레인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매개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동물 실험이지만 아밀로이드 베타의 어그리게이션을 감소시키고 타포스토베이션을 모듈레이션 시킨다라는 실험적 증거만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대한 에비던스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연구는 MCI 경도인지 장애 환자에서 이미 도네페질 같은 콜린 에스트리지 이니비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진코를 애드온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본 연구입니다. 한 130여 명 환자들 대상으로 진코만 사용한 그룹, 콜린 에스트리지 이니비터만 사용한 그룹, 복합 그룹 해서 1년 동안의 변화를 확인을 했는데, MMS라고 하는 글로벌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관련된 부분들은 마지막 팔로우업 때 보시면 컴비네이션 그룹이 단독 사용 그룹보다 유의하게 좀 더 유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보고하고 있는데, 그 이펙트의 사이즈가 한 MMS 2점 내지 3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RAVLT라고 하는 게 버벌 러닝 테스트인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도메인에서도 비교적 효과적으로 모듈레이션 할 수 있었고, 프로세싱 스피드 관련된 부분도 이건 이제 역수라서 이 점수가 작을수록 프로세스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호전시킬 수 있었고, 이 앞에 세 개는 코그니션이라면 마지막 MPI는 비헤이비어럴 프로블럼입니다. 딜루전이나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들인데, 이 또한 1년째 되는 시점에 유의하게 컴비네이션 그룹이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멘차 환자들, 앞서는 MCI 환자들이었다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치매 환자들에서 시스테믹 리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다 오래된 연구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콜로지컬 심톰이라고 하는 그런 딜루전이나 아지테이션, 디프레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진코를 사용하는 게 페이버 된다라는 보고가 하나 시스테믹 리뷰에서 있었고, 이펙트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어서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NNT가 한 4 내지 5 정도 되니까 적어도 외래 환자들, 적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결과였습니다. 디멘차 환자들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고한 한 800여 명 환자들의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런 가스트라이티스라든지 헤모리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그니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아웃컴 메저가 아다스코그라고 해서 MMSE보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코그니티브 메저이고 SKD도 마찬가지고 MMSE 같은 간단한 메저들도 섞여 있는데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이펙트를 봤을 때 이펙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유의한 결과라고 보고는 했지만 이펙트 사이즈가 아주 경미해서 사실 코그니티브 임프루먼트의 어떤 효과를 환자가 확 느낄 정도나 보호자가 캐치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은 이 코그니티브 아웃컴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고 하는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흔히 외래에서 사용하는 로우 도즈라기보다는 하이 도즈입니다. 그래서 240ml를 보통 권고를 하고 있고 이제 80ml 진코를 뭐 BID로 쓴다 그러면 보통 160ml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코를 환자에게 인지 개선 목적으로 쓴다면 120 BID나 240 QD 정도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독일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그나마 진코는 유럽에서도 꽤 사용되는 약물이어서 이제 독일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로 한 20년 동안에 2만 명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고 경도인지 장애 환자이고 65세 이상 환자에서 처방 횟수와 디멘치아 인시던트 디멘치아의 발생률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적어도 오랫동안 두세 번 이상 진코를 반복해서 처방받은 그룹이 한 40% 50% 정도 디멘치아 발생률을 줄였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는 저널은 아닌데 그래도 대단히 리얼월드 데이터 보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약제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점이었고 이거는 사실 란센 뉴로지에 10년 전에 실린 논문인데 결과적으로는 네거티브 스터디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거티브 스터디이고 다만 이 저자가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클리닉에서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한 3천여 명 대상으로 나는 기억력이 떨어져요라고 해서 외래에 왔는데 환자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이 없었던 환자들,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되면 당연히 도네페질 같은 약을 쓸 테니까 그런 환자들은 제외하고 큰 이상이 없는데 환자가 계속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런 환자들 약 3천여 명에게 이제 진코를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와 비교를 했더니 이제 마찬가지로 인시던트 디멘시아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발생률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4년째까지 특별히 차이가 없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전자들이 크리티컬 어프로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장기간 투약했을 때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해석할 때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체코와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가이드라인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높지는 않지만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서 공고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뉴트로픽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국가에도 명료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시아권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익스퍼트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를 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진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CI 환자들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의 그 RCT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일부 인지 기능과 비헤비어럴 심토를 개선시킬 수 있고 메커니즘상 CBF를 개선시키고 이런 CBD 환자들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제언을 익스퍼트 오피니언을 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진코는 그나마 조금 참고할 만한 연구들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콜린 알포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저 클리니컬 스터디가 아스코말바 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콜린 알포스트레이트는 브레인의 콜리너직 데피시트는 분명하게 알츠하이머 디지와 바스큘라 디멘치아 때 CSF에서 콜린 레벨이 감소하고 하는 것들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심토마틱한 트리트먼트로서 콜린 레벨을 올리겠다 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콜린 알포스를 투약해서 그게 프리 콜린으로 바뀐 다음에 이게 BBB를 통과해서 브레인의 부족한 콜린의 레벨을 올린다라는 일종의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인간 대상 실험 그 연구에서도 콜린 투약 이후에 도즈 디펜던트하게 또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콜린 레벨이 증가하는 것, 브레인 내의 콜린 레벨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가장 메이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아스코말바 트라이얼인데
이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그래서 콜린 약제는 사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RCT였고 AD 환자인데,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알츠하이머이면서 이스케믹 브레인 리전을 동반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퓨어한 알츠하이머라기보다는 왜 우리 건강 검진할 때나 이렇게 MRI 찍어보면 화이트 매터 하이퍼인텐시티라고 하얗게 점점이 보이는 그런 체인지들이 상당량 동반되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PI가 한국에도 왔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메커니즘상 이런 CBD 팩터를 동반한 환자들이 좀 더 효과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보시면 단독 투약이 아니고 양군 모두 일단 디멘치아 환자이기 때문에 도네페즈 10mg 표준 용량을 다 쓰는 그룹입니다. 거기에 에드온에서 콜린 알포스레이트 1200mg, 그러니까 저희 이제 TID로 쓰는 그룹과 플라시보를 이제 비교를 했고 2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면서 글로벌 코그니션과 함께 뭐 일상생활 능력, 비헤비어럴 심톰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왼쪽 패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MSE라고 하는 글로벌 코그니티브 스코어가 6개월 정도째부터 유의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24개월까지 계속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MMSE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코그니션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하는 아다스코어 점수도 한 1년째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2년째까지 계속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ADL과 인스트루멘탈 ADL도 마찬가지로 1년째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해서 그 차이가 2년째까지 계속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코그니션, 비헤이비어, 그리고 ADL 그리고 비헤이비어,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중요하게 치매 환자의 평가 도메인으로 보는데, 이 비헤이비어 역시 딜루전이나 아지테이션,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분들도 1년째부터 차이를 보이고 6개월째부터 또 차이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가 피보탈 트라이얼이 돼서 콜린 알포스레이트가 저희가 지금 급여로서 인정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이제 이 약간 서브그룹 아니 그 부가적인 분석으로 했던 게 디멘차 중에서 시비어 디멘차라고 하는 MMSE 10점 미만으로 꼭 이 센터에 입소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환자들의 이 컨버전 되는 시기를 비교를 또 해봤는데, 콜린 알포스레이트를 같이 병용을 하니까 한 그 시기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병을 치료는 못하지만 적어도 보호자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연구 그룹이 아스코말바 트라이얼을 이제 계속 늘려가면서 3년째, 4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4년째 아웃컴을 보기 전에 이제 인터림으로 3년째 몇 가지 그 브레인 이미징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3년째까지 쭉 끌고 가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그니션이나 비헤비어, ADL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브레인 MRI를 볼륨메트릭 MRI를 찍어서 브레인 볼륨을 봤을 때 그레이 매터 볼륨도 이제 컨비네이션한 그룹에서 처음에 이제 컨트롤에서 계속 감소하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한 1년, 2년 가까이는 좀 홀드할 수 있었다. 브레인 아트로피가 진행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히포캄푸스나 아미그달라 같이 중요한 이제 메모리의 중요한 뉴럴 서브스트레이트도 그런 효과들을 매개할 수 있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이제 항상 또 걸리는데, 사실 콜린 알포스레이트는 뭐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여기는 이제 한 10명의 컨스티페이션, 뭐 5명의 너브스니스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외래에서 경험하는 콜린 알포스레이트 부작용은 땀이 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또는 약 자체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엉겨 붙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기계 부작용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한 약만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환자들이 약 먹고 갑자기 막 식은땀 흘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관련성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라세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세탐 계열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시판되는 약이 옥시라세탐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계열들 약들이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신 것은 레베세트리아세탐이라고 케프라라고 현재 팔리는 그 간질약, 뇌전증 약일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계열 중에 하나가 이제 옥시라세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비던스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물 효과 재평가 임상 중에 있고,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주로는 메모리 디클라인이라든지 에필lep시, 다양한 레베트리아세탐은 조금 다른 경우니까 이런 경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조금 보시기 어려운 비장 슬라이드이지만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과거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스큘라 디멘차 환자에서 인지 기능을 개선시켰다는 연구가 일부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90년대 초반이었고요. 메커니즘은 브레인의 포스포리피드, 그러니까 뭐 세포막을 형성하는 이런 인지질이나 콜린 성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듈레이션하면서 브레인 스트럭처나 펑션을 개선시키는 걸로 생각이 된다라는 내용이 벌써 한 30년 전에 제시된 내용이고, 또 아세틸콜린 유틸레이제이션, 그러니까 아까 앞서 콜린 알포스레이트처럼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아세틸콜린 레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콜리너직 파이버들의 트랜스미션을 개선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그와 연관돼서 이제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덴시티를 증가시킨다, 브레인의 에너지 밸런스를 개선시킨다 이런 부분들의 몇 가지 에비던스들이 과거 연구들, 그리고 가장 최근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연구들을 쭉 모아서 보면 풀드 어널리시스에서는 약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환자들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기에는 에비던스가 최근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나마 나온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슬라이드인데, 이게 한 90일, 60일 정도 팔로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베이스라인 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컨트롤의 베이스라인 MMSE가 16점에서 한 뭐 22점 이랬던 환자들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1점 정도 떨어지는 데 반해서 옥시라세탐 초창기 연구들은 그 환자들이 베이스라인부터 한 3점, 뭐 적어도 한 2점 이렇게 증가되는 것들을 보여주어서 이런 근거로 사실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한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최근 그래도 이것도 최근은 아니지만 스트로크에 실린 연구가 있어서 살펴보면 이제 앞서 그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외에도 이제 CBF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표시된 이런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인피니어 프론탈이나 템포랄 일부 CBF를 증가시키고 이걸로 인해서 메모리 태스크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주마간산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사용되는 이런 누트로픽스의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효과를 보는 환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을 투약을 하면 어떤 약이든 많이 좋아졌다, 환자나 보호자가 공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점수도 좋아지는 환자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관된 효과를 아직 보이지 못했고 그 효과를 보이는 서브타입 환자들의 를 가려낼 만한 어떤 인디케이터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